네, 법전협 판례 7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3번은 행정행위 부관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하자 승계와 관련된 판례고요.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뭐 그런 취지의 판례죠. 쟁점 거기 밑에 쟁점 한번 읽어보면 선행처분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처분의 조건이 붙인 것이 뭐 잘못됐다. 그래서 조건이 붙인 것이 잘못이 있어서 여기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후행 개시 신고 단계에서 이미 선행 처분에 대한 불가능력이 발생했으면 선행 처분에 대한 불가능력이 발생했으면 이 개시 신고 단계에서 사업허가 처분의 효력을 닫을 수 없고, 그리고 선행 처분인 사업허가 처분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어도 후속 처분에 하자가 승계되는 거 아니니까, 당연히 승계되는 거 아니니까 후속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선행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뭐 그런 취지의 판시거든요. 뭐 사실 이게 부관이라는 목차 안에 이 판례를 꼭 집어넣어서 하는지 뭐 좀 의문이 가는데, 어쨌든 간에 뭐 하자 승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판례가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만 잘 알고 계시면 이 판례는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그 74번 봅시다. 행정행위 부관 그 11번. 11번. 요거는 여러분들 뭐 공부 좀 하신 분들 그 많이들 알고 계시는 하자에는 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 부담의 하자가 있을 때 이행행위와의 관계와 관련된 논의죠. 그래서 부담의 하자가 있을 때 그 부담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항고소송으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뭐 구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부담의 하자는 부담이 있고 그 하자는 부담에 근거해서 등기 이전과 같은 후속 이행행위를 했을 때, 사법상의 이행행위를 했을 때 이 부담의 하자가 이행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독립설, 즉 부관의 하자와 이행행위의 효력 유무는 전혀 관계가 없다. 별개의 법리로 판단한다. 즉 쉽게 말하면 부관의 하자 부분, 부담의 하자는, 부담은 행정처분이니까, 부담은 공법상 행위죠. 행정처분, 즉 공법행위 행위니까 여기에 적용되는 법리는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이고, 즉 이 부담의 유법성 판단은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에 따라 가지고 유법성 판단하고, 그리고 쟁송수단도 당연히 항고소송하는 거고, 그에 관해서 이거는 공법상의 행정행위, 즉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행위, 이게 아니고 얘는 그냥 순수한 사법상 행위다. 사법행위다. 사법행위로서 부담과는 관계가 없는 거다. 즉 부담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기부천납 부담에 따라 가지고 기부천납을 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뭐 등기 이전했다. 기부천납 약정, 뭐 등기 이전 이런 것들 다 이행행위다. 다 사법상 행위다. 사법상 행위니까 여기에는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이 적용될 게 아니고 사적자치 또는 계약자의 원칙, 이게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때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해야 되는 거죠. 민사소송. 당사자 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불복해서 다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둘은 연관성이 없는, 전혀 무관계한 거기 때문에 부담의 하자가 있어도 이것이 이행행위의 어떤 원인, 즉 동기가 될지언정, 우리가 알다시피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동기에 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민법 109조에 따르면. 그래서 이 부담의 하자라는 것이 이행행위의 동기에 해당하겠지만, 즉 부담이란 것이, 자 말이 잘못 나왔어요. 자, 부담이란 것이 이행행위의 동기에 해당하겠지만 동기에 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법률행위의 중요사가 아닌 한 취소할 수 없는 거니까 민법 109조를 고려해 봤을 때, 그래서 부담의 하자가 있어도 그 부담의 효력이, 즉 부담의 효력이 하자가 이행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제 판례가 보고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독립설이다. 판례가 저는 독립설이다. 라고 말하죠. 자, 그런 관계에서 읽어보시면,
자, 판결유지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였을 때 부관의 무효에 의해서 본체 행정처분 자체 효력에 영향을 미치죠. 이거는 부관이 주된 처분과 불가분적 관계에 해당하면 부관이 하자가 있으면 주된 처분마저도 이제 당연히 하자가 인정돼가지고 같이 뭐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될 것이고, 다만 이 부관이 주된 행정처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 부관만 취소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을지언정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의 매매 등의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가 우리 판례에 따르면 사법상의 행위를 했을 때는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다. 동기. 우리 민법 109조 보면 동기가 물론 동기의 착오를 근거해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겠지만 그게 법률행위 중요요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되겠죠. 즉 동기가 법률행위의 중요요소가 아닌 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 법리를 생각해서 동기 또는 연유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는 법률행위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언제? 법률행위의 중요요소가 됐을 때는, 즉 계약의 중요 내용이 됐을 때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건 변론을 하고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때 취소나 무효는 행정법적 취소 무효가 아니고 민법상 취소 또는 무효를 말하죠. 민법상 뭐 민법 109조 110조 따른 취소 또는 뭐 민법 103조 104조 따른 무효, 즉 민법상 무효를 말하지 민법상 취소를 말하지 이게 행정법상 취소 또는 행정법상 무효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법률행위, 민법상 사법상 법률행위 취소 또는 무효, 즉 취소가 될지언정 당연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죠. 또한 행정처분에 붙어있는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동안으로 이미 확정돼서 불가능이 발생했다면 이게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효력을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을 것이겠지만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행정처분과 어쨌든 별개의 행위이다. 독립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의 불가능력 여부 상관없이 그 법률행위 자체가, 즉 사법상의 법률행위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 가행규정 위반 등을 해서 무효면 무효로 확인받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민법 109조나 110조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즉 별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부담에 관한 쟁송수단 다르고 이행에 대한 쟁송수단 서로 별개고, 부담에 적용되는 법리도 행정의 법리 적합성 원칙이라면 이행위는 사적자치 계약자의 원칙, 또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고 서로 별개다. 우리가 이런 견해를 독립설이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뭐 사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보통 말 잘못 나왔어요. 제대로 했네, 실수. 사례는 아직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보통 이제 뭐 객관식에서 가끔 나오는 그런 질문인데, 뭐 모르겠어. 앞으로도 사례로 나올 수도 있을 테니까 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75번에 가면 행정행위의 승계. 자, 이 부분은 이제 보통 그 지위승계를 언급을 하는 그런 취지의 판시거든요. 그래서 채석허가를 넘겨받은 수허가자는 채석허가의 지위를 넘겨받은 자는 결국은 영업권자로서의 지위를 뭐 누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그래서 자, 이 사건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사건도 가끔 사례 문제라든가 또는 선택형 문제에 낼 수, 뭐 특이급 판례는 아니지만 가끔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A가 지금 허가권자고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영업용도를 받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B가 영업용도를 받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아니고 B가 영업용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A가 그냥 한글로 쓰거든요. 그냥 갑을 할게요. 자,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있는데 각각 있는데 지금 갑이 을에게 지금 영업양도를 하게 돼요. 영업양도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영업양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때 영업양도는 사법상행인 거죠. 영업양도를 하고 아직 을이 지금 허가권자는 현재 아니라고 보자고요. 을은 아직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양도만 되어 있고 뭐 지휘승계 신고 수리 또는 뭐 영업용도 양수인가는 아직 없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자, 갑의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날아가면 갑의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날아가게 되면 을은 허가를 못 받게 되는 거죠. 즉 을은 사법상의 영업은 이미 양도받았지만 공법상의 지위를 넘겨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지휘승계 신고 수리 또는 영업양도 양수인가를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넘겨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갑의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나왔을 때 이때 누가 을이 갑의 허가 취소 처가가 아니고 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뭐 그런 취지의 판시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종종 언급되는 판례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미 지휘승계 신고 수리가 있었거나 영업양도 양수인가를 받았으면 이제 을이 허가권자니까 뭐 굳이 이럴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사법상의 영업양도만 되어 있고 아직 을 입장에서 지휘승계 신고 수리도 안 했고 또는 영업양도 양수인가도 안 받았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그냥 갑의 허가가 취소가 되는, 즉 보통 이럴 때는 이제 갑이 잘못을 하고 그 속이고 저렇게 영업양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잘못된 갑의 잘못 때문에 갑의 허가가 취소가 되거나 영업정지 받거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을은 갑의 허가를 취소해서 갑의 허가 취소를 취소해가지고 원상태로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영업양도 양수인가를 받거나 또는 지휘승계 신고 수리를 할 이익이 생기니까 그런 점에서 갑의 허가 취소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라고 봤던 판시죠. 자, 잘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76번에 가면 행정제재처분 승계, 이것도 그 지휘승계 부분인데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지휘승계는 자 나눠서 상속,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다음에 영업양도. 다만 이제 상속이나 합병은 뭐 상속 등기가 되거나 합병 등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법적 지위가 이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업양도의 경우는 이제 영업양도에 대해서 지휘승계 신고 수리 또는 영업양도 양수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상속이나 합병은 뭐 다 자동적으로 이제 상속이 되거나, 물론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상속되고, 그다음 합병 등기하면 이제 법적지 넘어오니까 상속이나 합병은 이제 민법적으로, 사법적으로 지금 상속이 완료되거나 합병이 완료되면 당연히 종전 아버지의 또는 종전 회사의 법적지위가 이전되는데, 영업양도 같은 경우는 사법상 영업양도는 사법상 행위일 뿐이고 공법상으로 지위가 넘어오려면 상속 또는 합병과는 달리 지휘승계 신고 수리 또는 영업양도 양수인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상속이나 합병 그리고 영업양도는 어쨌든 간에 이런 영업양도는 이제 이렇게 조건적으로 지휘승계 신고 수리 받거나 영업양도 양수인가 받으면 공법상의 지위가 승계되죠. 그래서 어떤 권리, 의무, 책임 다 승계되기 때문에 종전 양도인이 잘못해가지고 제재 처분을 받을 지위마저도 다 승계되는 거죠. 자, 그에 반해 자, 회사의 분할은 판례가 달리 봐요. 회사의 분할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 절차법에도 10조에도 별 얘기가 없고, 하여튼 회사 분할에 대해서는 회사가 분할돼 가지고 종전 회사가 어떤 제재 처분을 받을 지위가 있을 때 분할된 회사가 그 지위를 승계받아 가지고 분할된 새로운 신규회사가 제재 처분을 받을 지위가 생기는 거냐?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분할의 경우에는 지위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다 쓸게요. 공법상의 지위 승계를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판례가 상속 합병과 분할은 달리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판시한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것도 꼭 봐두세요. 선택형, 즉 객관식에도 종종 나오지만 사례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상속 합병, 특히 합병과 분할을 판례가 달리 보고 있다는 거. 합병은 종전 회사의 공법상, 사법상 지위를 다 넘겨받는 데 반해 분할은 그냥 종전 회사가 그 책임을 다 떠안고 신규회사는 떠안지 않는 형태로 지금 보겠다는 얘기죠. 행정법적으로 그렇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공의무 승계에 대해서 지금 79번, 77번 공의무 승계. 자, 공의무 승계는 결국은 이미 저거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
상속이나 합병의 경우는 이제 상속이 완료되거나 합병 등기가 완료되거나 했을 때, 그 다음에 영업양도는 지위승계신고 수리 또는 영업양도 양수인가를 받으면 공법상의 지위가 다 넘어오기 때문에, 이때 넘어오는 것은 권리만 넘어오는 게 아니고 의무도 넘어오죠. 각종 공법상 의무 다 넘어오기 때문에 종전 양도인이 제재처분을 받을 지위가 있으면 그 지위마저 다 넘어와서 양수인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니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쟁점 보면 종전 석유 판매업자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영업 양수인에게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은 뭐예요? 여기 적혀 있죠. 지승계 신고 수리가 있거나 또 영업양도 양수인가가 있어야 돼요. 어차피 상속 합병이 아닌 영업양도의 경우는 지승계 신고 수리 또 영업양도 양수인가라는 이른바 설권적 처분을 통해서 법적 지위가 이전된 이후에나 이런 지승계가 당연히 인정된다. 이런 지승계 신고 수리 영업양도 양수인가가 결국 양도인의 공법상의 지위를 양수인에게 이전시키는 그런 설권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승계 신고 수리 영업양도 양수인가가 있을 때에 한하여 종전 업자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영업양수인, 새로운 신규 영업자에게 영업정지나 과징금 제재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취지에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